제가 능력이 된다면은 더 쉽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 진짜 간절한데,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진도 어, 어 80점 목표로 하세요. 몇 점? 80점 맞으면 되잖아. 예. 여기에 나가는 건 100점, 100점 목표로 하는 건데, 일단 100점 때문에 아까 하던 이야기 연장해서 해볼게요. 저기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또 헷갈리고 하니까 제가 한번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요 곡선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면 탄력성이 이게 1인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게 직각쌍곡선이다라는 요 얘기가 지닌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있을 적에 보면은 요 점을 볼 때요, 이 점에서요, 여러분들 기울기 한번 접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 점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죠? 그럼 아까 이거분의 이게 뭐라 그랬어 제가? 그게 탄력성이라 그랬거든. 예, 다시요. 요 점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점에 접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게 저기 뭐야 직각 쌍곡선이 그래서 단위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탄력성의 크기는 그렇게 되고, 그 바람에 선분으로 주어졌을 적에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요 점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선분 자체가 접선이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니까 이 값이 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오고, 여기 가운데 값이 되면은 이때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요 점은 단위 탄력적이 되고, 이 점은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커지니까 비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 얘기는 1번, 2번, 3번을 놓고 볼 적에 이쪽으로 갈수록 P축, 요거 가격축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돼? 커진다는 것이 작도법의 문제로 11월 달에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합니다. 자, 다시요. 기출문제로 나온 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요. 수요 곡선이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P축과 Q축을 나누는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그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은 탄력성이 동일하다, 탄력성이 다르다. 그게 기출문제였어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르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더 큰지도 알아야지. 누가 더 크다? 1번이 더 크다. P축에 가까울수록 더 크다. 그것까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나가기에는 어떻소? 무리가 있겠죠. 예, 아까 여러분들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아, 이거 했죠. 아, 이거 할 차례. 맞아.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암기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뭘로 정리해요? 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력적이라는 건 양이 더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주거용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내가 했잖아, 치킨집을 해. 그러면 치킨집을 갖다가 함부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기기 힘드나요? 옮기기 힘들어요. 근데 주택은요, 내가 주택을 살아.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대체재가 많다는 거예요. 옮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민감할 수 있다.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부동산은요, 다른 재화보다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 아니면 덜 변한다. 그래요. 부동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변해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덜 민감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리면 다른 걸로 갈아타고, 가격을 낮추면 일로 쭈르륵 몰리고, 가격 변화가 심하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네 번째로,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냥 뭐냐면 과자 시장이라고 놓고 볼 때, 그때 대체재의 문제하고, 과자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질소가스 집어넣고 이런 봉투에 들어있는 과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이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있는 그런 과자도 있고, 그걸 세분화시켜. 이렇게 되면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동질화돼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장을 쪼개고 과자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그거 뭐냐면 스낵 과자 시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과자 뭐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스낵 중에서도 새우깡 시장, 이런 식으로 점점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세분화시킬수록 비슷한 놈들이 비슷해져, 같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바뀐다. 그 다음, 기간의 장단의 문제로서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기간이 짧을 적에는 당장 이사 못해.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장기라고 해요. 장기일수록 탄력적으로 바뀐다. 그 다음, 요거는요 이제 나머지 걸로요 일상 상품에 대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생필품은 탄력성이 어때? 쌀값 올라도 쌀 먹어야 돼, 그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치품은 탄력성이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 부동산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다루어지는 건 이 부분은 아니에요. 기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6가지 이 문제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이걸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워요? 이 시험의 대세는 주부예요. 주부가 이 시험의 대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력성 하느라고 너무 어려웠죠?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예?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주부 대세 용기. 주부 대세 용기. 자, 외워봅시다. 주거용 부동산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근데 왜 요건 빼먹고 가냐?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요거 보세요. 다른 건 탄력적이다인데 얘는 탄력적이다야 비탄력적이다야.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운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 노란 글씨 보여? 주부 안 보여요? 네. 주부 대세 용기. 자, 봅시다. 주거용 비동산은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잘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오면 굳이 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뒤져보시오. 별의별 암기사항의 홍수야. 학개론만 외우려고 해도 1000개가 넘어. 그걸 어떻게 다 해? 불필요한 건 필요 없어요. 그죠? 있죠? 요 정도만 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 외워야 될 거 조금이야. 오늘만 해도 꽤 돼.
오늘만 해도 뭔지 몰라도 뭐 수동식이 어떻고도 들은 것 같고, 그죠? 예, 양탄자가 어떻고 뭐 비가더가 어떻고 오늘만 해도 있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까요? 앞으로는 이제 별로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 예, 오늘 것만 여러분들 제대로 외우세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부분은요, 수요 탄력성이 시장에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진 않는데 시험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자꾸 틀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남들은 틀리는데 나는 어떻다? 나는 맞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임대 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이걸 여러분들 뭐냐면은 공급업자의 수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급업자의 수입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물건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물건 하나의 가격은 얼마냐면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100개를 100원에 한 달 동안에 팝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수입은 Q는 양이죠. P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얼마? 1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얼마로 올렸냐? 120원으로 올렸어요. 얼마로 올렸어? 120원으로 올렸더니 몇 프로요 이게? 20%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많이 팔려, 덜 팔려? 덜 팔려요. 덜 팔리는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물건의 변화, 양의 변화가 민감하다면, 그 탄력적, 비탄력적? 양이 더 많이 바뀐대. 탄력적이야. 탄력적이라면은 얘가 뭐냐? 70개밖에 안 팔려. 이건 탄력적인 경우야. 근데 비탄력적이라면 120원으로 올렸는데 두분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 그래서 여기는 90개야. 자, 여긴 30%죠? 여긴 몇 프로요? 이건 10%죠? 요게 대해서 10%. 그러면 20% 바뀌었는데 30%.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양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야? 탄력적. 이거는 20% 바뀌었는데 양은 10% 바뀌었으니까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가격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요,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더니, 예? 이때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더니 수입은 얼마가 돼요? 27이 14 얼마? 한참 걸리는구나 이게. 8,400원의 수입을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해, 감소해? 자,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둔하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기업의 총수입은 10,000원이었던 것이 1,800원이 됐어. 총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시켜요. 자, 다시요. 나도 한숨 쉬어.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요 표에서는 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하고요,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해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해요. 요 부분입니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외울 수 있어 없어? 뭔 재주로 외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절 좀 보십시오. 자, 정신 바짝 차려요. 이 부분을 어떻게 논하는 거냐면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무조건 어떤 사물을 보는데 양과 음으로 보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문제를 논할 때 탄력적인 데다가 플러스라고 보고 싶어? 비탄력적이다는데 플러스라고 보고 싶어? 그러니까 탄력적일 땐 플러스로 보고 비탄력적일 땐 마이너스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내린다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플러스라고 놓고 싶어? 이쪽을 플러스로 놓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놓자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증가가 플러스인 것 같아? 감소가 플러스인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요거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요거 봅시다. 요거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요거니까. 예.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자, 뭔지 몰라도 이 부분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런 거 필요 없어. 저 좀 보시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뭐냐면 마이너스가 몇 개요? 마이너스가 몇 개요? 마이너스가 몇 개요? 마이너스가 몇 개요?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얽힐 때, 이 세 가지가 얽힐 적이에요. 즉 뭐냐면 탄력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가격을 상승한다 가격을 하락한다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기업의 총수입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얽힐 적엔 마이너스가 짝수개 2개 나오면 틀리는 거야. 마이너스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홀수 하나 아니면 3개 나와야 돼요. 자, 이걸 외우려고 들래 지금?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해? 마이너스는 1개 아니면 몇 개? 자, 뭔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나와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 라고 나왔어. 그럼 머릿속으로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스치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가격을 인상한다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왜?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돼. 감소할 것이다가 답이야. 다시요. 기업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 그래요. 이 기업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뭐가 떠올라? 이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인하해야 한다? 인상해야 한다. 천재네.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 다시요. OX로 물었겠습니다. O인지 X인지 대답해 보세요. 자, 기업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OX. X 정답. 왜? 비탄력적인 거야. 왜? 뿔뿔 마이너스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다시요. 자, 가격을 내렸더니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했어. 이 기업의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합이야. 답이야. 답. 외울래 안 외워도 맞춰. 지금 한 게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기업이 가격을 인하했더니, 그죠?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했다면, 가격을 하락했더니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했다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걸 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맞춰. 단이 탄력적일 때. 수요가 단이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기업의 총수입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 없다가 답이에요. 단이 탄력적인 게 뭔지 알죠? 가격을 움직이면 가격을 올린 것만큼 양이 변하는 거야. 가격을 내리면 가격을 내린 것만큼 양이 변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 변해. 예. 이것이 단위 탄력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업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천재가 됐어? 예. 얘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에 매번 이거 자체가 한 개의 시험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거의 매번 지문에 한두 개씩 이게 껴 있어요. 그럴 때 틀린다, 맞춘다. 예. 그때 우리 세상 없어도 요거는 이거 하고 맞추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논한 게 요렇게 논한 거예요. 이 세 개의 관계는 여기 보십시오. 탄력적일 때 가격 올렸어. 그러면 임대 수입 감소. 탄력적일 때 가격 내리면 기업의 임대 수입 어떻게? 증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시키면 기업의 총수입 증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 감소. 자, 예,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의 암기사항이 되고 너무 힘들어져. 근데 알면 되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외운 거요? 아니면 이거 하나씩 뿔뿔마 뭐 이거 외운 거야? 아니면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천재라니까. 고생하셨어. 자, 이렇게 해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았어. 그러면 이번엔 뭐 봐야 되겠어? 천재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예, 여러분들 이게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그 61페이지에는 절대값 없어. 그죠? 절대값 없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저기가 작업을 해주시면서 절대값을 붙이셨네요. 예, 일단요 여기는 왜냐하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리고 가격이 내리면 덜 팔려. 아니 많이 공급하고 가격이 내리면 덜 공급해. 그래서 여기는 굳이 절대값 없어요. 수요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변화량에 대한 변화량이야,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야. 변화량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100개, 50개 바뀌었다, 10원 변했다, 20원 변했다가 아니라 가격은 20% 바뀌었다, 양은 30% 바뀌었다. 퍼센트, 율에 대한 문제다. 율, 그게 두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없어? 절대값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실 것은 여기도 탄력성의 문제가 수요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탄력성이 1이야. 그럼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이 변한 것만큼 양이 변해. 그럼 뭐? 단위 탄력적이야. 그런데 양이 더 많이 바뀌면 뭐야? 양탄자. 양이 더 많이 바뀌면 탄력적이야. 가격이 더 많이 바뀌면 비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보시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이 전혀 안 바뀐대. 뭐만 바뀐 거야? 가격만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 여기 보시오. 가격이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양이 무지하게 많이 바뀐대. 그러니까 양만 바뀌는 거야. 뭐다? 완전 탄력적. 자, 수요하고 같아 달라? 가격 탄력성은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근데요 이거 틀려. 사람들이 왜 틀릴까요?
학개론에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하고 0을 구별 못해. 뭐하고 뭐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의 문제의 기준은 뭐였나요? 1인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클 적에 탄력적이라고 한다. OX. 0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야. 아, 환장해요. 그냥 알고도 틀려. 왜? 우리 눈은요 그걸 0으로 읽거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은 그걸 1로 해서 그래.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나타나. 쓴맛을 봐야 돼. 할 수 없어. 네. 탄력성은 뭘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1.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문제는 1을 기준이에요. 예. 그럼 그따위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고요. 얘도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볼 적에 여기요. 자, 요렇게 생겼어. 기울어졌어 안 기울어졌어? 얘는 탄력성이 무한된 거야.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반면에 요렇게 됐어. 완전 수직이야.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요. 요 부분하고 요 놈을 놓고 볼 적에 누가 더 기울기가 커? 기울기가 크면 뭐다? 비탄력적. 얘보다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얘는 탄력적이고. 그 다음 아까요 수요 곡선의 그 저기 뭐냐면 단위 탄력적일 적엔 선분이었나요? 아니면은 쌍곡선이었어. 직각쌍곡선이었어요. 근데 공급곡선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선분이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기울기라는 거 이게 얼마나 저 탄력성을 보여줄 뿐이지 상대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이게 전체적인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문제를 논할 적에요 기본적으로 공급에 있어서는요 연장선이 여기를 끊으면 무슨 축? 가격축 P축을 끊으면 이때는 탄력적이에요. 반면에 여기 있죠 Q축을 끊어 P축하고 난다 이럴 적엔 뭐? 비탄력적이에요. 반면에 어디를 지나오? 0을 지나 P축과 Q축의 가운데인 이 0을 지날 적에 그때가 공급곡선의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급곡선의 단위 저기 탄력성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공급곡선의 단위 탄력적이에요. 다시요. 수요곡선의 단위 탄력적은 뭐였죠? 단위 탄력적일 때 곡선이 어떤 식이었어? 직각쌍곡선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공급곡선의 단위 탄력적은 어디를 지나? 기울기와 상관없이 원점만 지나게 되면은 얘네는 다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누가 탄력성이 커? 우습게도 같아요. 다 1이야 탄력성. 탄력성이 다 1이에요. 왜? 다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기울기가 탄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철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는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문제 논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외웠던 게 있어요. 뭐 주부대세 용기. 뭐 외웠어? 여기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요. 공급 탄력성 요거요. 공급 1. 그죠? 1일 적에는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공급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냐면 자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아까요, 여러분들 수요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죠. 근데 여기는요, 뭘 외우냐면은 이쪽은 비탄력적이다를 외우는 거야. 아까는 탄력적이다로 외웠어. 근데 여기는 비탄력적이다로 외우는데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어떻게 돼? 비탄력적인 거야. 자, 두 번째.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클수록 어떻게 돼? 가격이 클수록. 예, 생산 요소 가격이 바뀔수록 비탄력적으로 변해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다음, 자, 단기와 요것이네요. 네, 요건 이따가 요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단기와 장기를 놓고 볼 적에 어느 때가 비탄력적? 아까 봤던 거죠.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의 문제를 놓고 볼 적에 같은 주택이라도 재고 주택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야. 사는 집은 언제라도 팔 수 있죠. 근데 신규 주택 언제라도 팔 수 있어? 아니면은 집 짓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주택이 재고 주택에 비해서는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요게요, 장기 단기하고 이게 구별해야 될 거예요. 장기 단기는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장기 단기는 그거는 관찰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그래서 여기 보면 측정 기준,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야. 그래서 관찰 기간일 때는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이 부분입니다. 단기 일적에는 비탄력적이고 장기 일적에는 아까 뭐였어? 탄력적이죠.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소요되는 기간, 저건 관찰 기간입니까? 공정 기간, 생산 기간입니까? 생산 기간이 길면 오히려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다시요, 여기 보시오. 자, A라는 집을 짓는 데는 6개월 걸려. B라는 집을 짓는 데는 요건 6년 걸려. C라는 집을 짓는 데는 요거는 6일이면 돼. 어느 집이 제일 탄력적이겠어? C. 언제라도 이거는 그저 6일, 일주일이면 지어야 되잖아. 얘는 탄력적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겠어? 상당히 비탄력적이에요. 왜? 이거 한번 지으려면 몇 년이나 걸려?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생산기간, 공정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바뀐다? 다시요. 단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단기, 장기는 이거는 생산기간의 문제야? 아니면 관찰기간이야? 그래서 장기 일적인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야.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야. 다시요. 그새 잊어버리셨나 봐. 여기요. 주부대세 용기. 이거 봐봐.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저기서 말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 생산기간, 관찰기간. 관찰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바람에 얘가 길면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이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여기는 단기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보세요. 여기는 기간이 길수록이라고 할 때 이 기간이는 관찰기간을 의미한다, 공정기간, 생산기간이다. 그거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기술이 향상될수록, 즉 기술 혁신이 있어. 기술 혁신이 되면 될수록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예? 예,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비탄력적인데 얘는 탄력적으로 외워야 돼. 그 다음, 자, 공법상의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예, 인허가가 어려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내 마음대로다가 마음대로 바꾸질 못해. 이럴수록 비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효설비가 많을수록 어떻다? 이거는 탄력적이야. 여기 탄력적이다 두 개를 외우세요. 유효설비는 탄력적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어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제품 생산 100만 개를 더 주문받았어.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그런데 지금 기계가 노는 게 있어. 그러면 100만 개 주문받으면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죠. 유효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바뀐다?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해서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예요. 비단 만드는 신기술을 제휴받았다. 뭐라고요? 비단 만드는 신기술 제휴. 비단 신기술 제휴. 자, 비가 뭐요? 여기 비는요 단순하게 생산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는 모든 비용이야. 모든 비용. 비용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요 여기는 가격 아니야, 비용이라니까. 비용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운송비가 클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야. 또는 이거야. 저장 비용이 많이 들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무조건 비용이야, 비용. 여기는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은 뭐요? 장기, 단기.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신은 뭐요? 신규 주택은 재고 주택보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기, 넘고 술. 기. 이 기는 무슨 기요? 생산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제가 뭐요? 제한이 많을수록 공법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제한이든 하여간에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술과 휴 같이 기억하시오. 술은 앞에 기와 합쳐서 읽어요. 기술혁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얘는 탄력적이라서 따로 외우라는 거예요. 휴는 뭐요? 노는 유효설비.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자, 두 개 합쳐봅시다. 여러분들 수요 측에서 뭐 외웠어? 탄력성에 그렇습니다. 주, 부, 대, 세, 용, 기. 공급에서 뭘 외웠어? 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 70%. 이까지 거 외워서 70%. 안 외울래, 외울래? 자, 봅시다. 주. 뭐가 떠올라?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감사합니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 이 부분이요. 비용이 많이 들수록 비탄력적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단기일수록 요거하고 요거 대꼬예요. 비탄력적이다. 신규 주택은 재고 주택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다. 기간인데 무슨 기간? 요 기간하고 요 기간이 달라. 요건 생산기간이었어, 공정기간이었어? 공정기간. 요거는 생산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제한이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술과 휴. 술 앞에 거랑 연결하려니까 기술혁신. 옛날에 SK가 저 기술혁신 저거 되게 중요시했잖아. 이노베이션. 그죠? 이노베이션. 맨날 그거 했잖아. 기술혁신이 있게 되면 뭐가 된다?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유 설비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예요. 자, 주부대세 용기, 비단 신기술 제휴. 그렇게 어려워? 다 외웠어요? 아니요. 이리로 나와. 고생하셨어요. 자,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 그 6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6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이 이게 오늘 수업의 메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사실상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62페이지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할 경우, 공급이 증가할 경우, 공급이 감소할 경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요, 여러분들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면 절 좀 보시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량하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합니다. 균형량도 증가하고 균형 가격도 상승한다. 다시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균형량 감소하고 균형 가격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균형량 어떻게 돼? 근데 가격은 그거요. 가격은 감소입니다. 공급이 감소했어요. 균형량은 감소하나 가격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어 여러분들은? 수동식. 수요만 동일하게, 공급은 반대로.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놈이다.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절 좀 보시오. 탄력적일 땐 뭐가 많이 바뀌어? 양이 많이 바뀌어요. 비탄력적일 땐 뭐가 많이 바뀌어요? 가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양탄자 비가더 이렇게 외웠어요. 이 두 가지가 짬뽕 돼서 시험에 나와. 짬뽕 돼서 시험에 나와. 그걸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예요. 머리 좋은 놈 말고는 이걸 갖다가 못 맞추게 되면 이 시험은 바람직한 시험이요. 시험은 바람직하려면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했냐를 물어야 돼. 어떤 놈이 머리가 더 좋냐를 물어야 돼. 누가 더 성실하게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냐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되라고 이거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요, 일단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돼? 탄력적이니까 뭐가 더 많이 바뀌어? 양. 그래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 뭐가 더 많이 바뀌어? 가격 더 많이 바뀌어.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양탄자 비가더라는 문제를 논할 때는 자, 누가 더 많이 변하는가? 이거를 찾는 건 양탄자 비가더로 찾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방향을 찾는 거. 방향을 찾는 거라는 건 뭐냐면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찾는 거야. 그죠?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찾는 건 뭘로 찾아? 수동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시험 문제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류예요.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변하는 것이 증가 감소로 변하는 건 수요이면서 이쪽에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로 나오면 그 문제는 오류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재작년도에 나왔는데 그거 속이는 문제로 나왔다가 이걸 갖다가 올정답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항소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에 나온다 절대 못 나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증가 감소가 수요가 적혔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공급이 적혀야 돼. 이게 수요가 적히고 이게 또 수요가 적히면 그때는 그 문제는 틀린 문제야.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낼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시험에 나왔다고 지금 내고 있어. 아직까지는 하는데 어쨌든 틀렸어요. 일단요, 저기가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해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들 수요였다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문제를 논하는 건 공급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공급이 증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뭐로 나올까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냐면 여기는 비탄력적입니까? 누가 더 많이 바뀌어? 누가 더 많이 바뀌어? 가격이 더 가격이 더 많이 바뀐다는 거야. 됐어요? 누가 더 많이 바뀌어?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됐대? 수요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가격 어떻게 돼? 양 어떻게 돼?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수동식 가격도 오르고 양도 올라. 근데 가격의 상승폭 변화잖아. 변화. 가격의 상승폭과 양의 증가폭 누가 더 크다? 가격의 상승폭과 양의 증가폭 누가 더 크다? 뭐라고 적혀 있어? 이걸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더 변하는가? 이거 증가폭을 논하는 것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로 찾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 올랐냐 내렸냐는 뭘로 찾아? 수동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탄력적이래 비탄력적이래.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바뀌어? 양의 변화보다 가격의 변화가 커. 뭐가 변화가 커? 근데 양이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 증가했어? 가격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이거야. 가격의 증가폭이 양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둘 다 뭐야? 증가였으니까. 다시요,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을 보세요.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 가격, 하락, 양,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탄력적이다. 뭐가 떠올라? 양의 변화가, 양탄자가 떠올라야 돼. 양의 변화가 크다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가격이 많이 바뀌었어, 양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폭보다 균형량의 증가폭이 크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폭보다 균형량의 증가폭이 더 크다. 그게 답이라는 거야. 다시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뭐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떠올라? 그래요. 감소합니다. 이거 떠올라야 돼.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비탄력 뭐가 떠올라? 가격의 변화가. 그러니까 답은 뭐냐? 수요가 감소 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의 하락폭이 양의 감소폭보다 크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비탄력적일 땐 뭐가 더 많이 바뀌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요? 여러분들 변한다는 것은 오르는 것만이 변하는 거나요? 내리는 것만이 변하는 거나요? 오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더 많이 바뀌었냐, 양이 더 많이 바뀌었냐를 보여주는 거는 탄력성인데, 그럼 가격이 오른 거냐, 가격이 내린 거냐, 양이 증가한 거냐, 양이 감소한 거냐를 보여주는 건 수동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소? 다시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었어요. 수요가 감소했대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래.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걸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양이 더 많이 바뀌어. 근데 양이 바뀌었지. 그러면 가격은 안 바뀌어? 가격도 바뀌고 양도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게 올랐어. 양이 더 많이 바뀌었거든. 근데 올랐어, 내렸어? 그걸 이걸로 찾으라는 거야. 수요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는데 누구 폭이 더 커? 가격의 하락폭이 죄송합니다. 균형량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올까? 더 작게 나타난다고도 나올까? 그럼 또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공급이 감소했대요. 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양은 어떻게 돼? 이거라는 거야. 근데 탄력적이래.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래? 양의 하락폭이 가격의 상승폭보다 그게 답이라는 거야. 됐든. 이렇게 됐어. 수요가 비탄력적이래.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읽을래? 가격의 상승폭이 양의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경우가 거기 적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수요가 증가했죠. 뭐가 적혀 있어? 교재 62페이지. 교재 62페이지 보세요.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면 뭐가 떠올라? 증가 써. 증가 써. 썼어요? 증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거야. 첫 번째, 탄력적이래. 뭐가 나왔어? 탄력적이래.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바뀌어? 양이 더 많이 증가한다야. 뭐보다? 가격보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다 상승 증가야. 왜? 수요가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상승 증가야. 가격이든 양이든 다 올라. 근데 누가 더 많이 바뀌었다? 양이 더 많이 바뀌었다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거 보세요. 비탄력적이래.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바뀌어? 그런데 증가죠.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폭이 그죠? 예, 더 많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됐어요? 못 찾아. 세 번째 보세요. 완전 뭐래? 완전 탄력적이면 뭐만 바뀌어야 돼? 양만 바뀌어. 가격은 변화 없고 양만 바뀐다로 바뀌잖아. 네 번째, 완전 뭐래?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 가격만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비가 더라는 거야,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양탄자라는 거요. 양만 바뀌어. 네 번째는 가격만 바뀌어. 됐어요? 그 다음 63페이지를 보세요. 수요가 감소한대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떠올라? 수요가 감소하니까 감소. 됐어요? 감소인데 탄력적이라면 뭐가 더 감소를 많이 해? 양이 더 많이 감소한다라고 적혔나 봐봐. 그렇게 적혔어요? 그럼 맞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어?
비탄력적이래. 가격이 더 많이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많이 감소한다. 됐나요? 세 번째, 완전 뭐래? 완전 탄력이니까 뭐만 감소해? 양만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완전 뭐래? 그러니까 뭐만 감소해? 가격만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이 부분 이제 거기를 보지 말고, 거기를 보지 말고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훈련해 봅시다. 공급이 증가했대. 뭐가 떠올라? 양, 가격. 됐어요? 됐어요? 자, 탄력적이래. 탄력적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양의 증가폭이 가격의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래. 뭐가 더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양의 증가폭보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럼 뭐만 바뀌어? 양은 변화 없고 가격만 하락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 탄력적이래. 뭐만 바뀌어? 균형량만 증가하고 가격은 변화 없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래프 다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 그리면 알아? 그러니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요. 공급이 감소한다. 뭐가 떠올라? 양, 가격. 자, 그럼 봅시다. 탄력적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 양의 감소폭이 가격의 증가폭보다 크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비탄력적이래. 그러면 뭐가 떠올라? 양의 감소폭보다 가격의 증가폭이 더 크다가 떠오른다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래. 뭐만 바뀌어? 양만 어떻게 해? 양만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죠. 아, 될 듯. 거기서 머뭇거렸어? 다시요.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럼 뭐야? 가격만 상승한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합격이요, 합격.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까지가 오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유, 짜증나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급은 가격 탄력성의 문제만 우리가 논하면 돼요. 근데 수요는 가격 탄력성 외에 다른 탄력성, 즉 소득 탄력성과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수요의 경우 소득 탄력성의 문제는 뭐의 변화에 대한?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율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됐어요? 변화량,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의 개념으로서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절대값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여기는 아까 여러분들과 제가 부분적으로 수업한 게 그거야. 소득에 대해서 수요가 바뀌는 것은 뭐가 있었죠? 정상제, 그 다음 열등제, 그 다음 중간제였어요? 아니면 독립제였어? 소중.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소중하다. 무슨 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등제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오히려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제는 소득이 안만 바뀌어도 양의 변화가, 그럼 얼마로 나와?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 수요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만 논한다. 소득 탄력성의 문제도 같이 논한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본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의 문제를 논할 적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다?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0이면 자, 첫 번째 I가 저게 소득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대. 얘는 뭐가 써? 답이.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이 0이래. 뭐가 답이겠어? 세 번째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대. 답이 뭐겠어? 이걸로 표현한다는 거요. 됐어요? 너무 쉽죠?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저것도 안 돼. 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문제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다른 재화의 문제로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교차 탄력성의 문제를 할 때는 이런 거였어. 대체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 독립제 또 있고, 그 다음 뭐? 보완제. 그래서 뭐 외웠어 아까? 수요 측은 바보. 그러니까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여? 같게. 보완제는 어떻게 움직여? 반대로. 그러니까 같게 움직이는 거는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탄력성이 0보다, 그러니까 얘는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얘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게. 얘는 서로 관계없으니까 0으로 나타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도 답을 낼 수 있어야겠죠? X에 대한 Y제와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대. 뭐가 떠올라? 정답인가 봅시다. 맞히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차 탄력성이 0이래. 뭐가 떠올라? 독립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대. 천재네. 이게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본 얘기예요. 자, 어렵소? 별거 아니요. 고개 드시오.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공부했어. 이거요, 옛날에 보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 좋아놨다. 아, 그렇죠. 변호사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되게 못하던 동네가 여기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배워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있죠.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과목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제가 봐도 이거 빼야 될 것들이야.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괴롭히고 있어.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은근히 쉬워요. 단 알아야 쉬워. 그게 문제야. 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야, 너 고생했다. 예.